은행권 통합편 문제 해결 능력 최신 기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은 여느 문제 해결 능력과 좀 다르게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정보 능력에 해당하는 어떤 코드 맞추기 이런 문제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1번은 주어진 자료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작게 나왔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교재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은 계좌번호 생성 방법이 앞에 3개, 뒤에 2개, 그 다음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에서 3번까지는 지점번호, 그 다음에 4, 5, 두 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6에서 10이거든요. 분명히 뒤엔 6개예요. 근데 5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5개가 뭐냐면 1년 번호, 지점 내에서의 발급 순서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체크 기호, 난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점 번호는 이렇게 각각 3자리가 되어 있고 계정 과목은 2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1년 번호, 마지막에 체크기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271-04. 일단 271이면 어디예요? 271이면 신사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04라는 것은 적금. 그 다음에 54061 요거는 발급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6은 난수, 체크기호가 되겠죠? I은행의 신사동 지점 계좌번호이다. 일단은 적금인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 순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5532이에요. 5532면은 종로입니다. 01이면은 보통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48015가 발급 순서, 체크기호 7. 입금과 인출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했다. 어디서? 종로에서. 그 다음에 3번입니다. 954면은 신길동입니다. 04면 적금이죠. 그 다음에 12654번째 발급되었고 난수기호, 난수 체크기호는 1.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불입하는 조건, 즉 적금입니다. 적금. 그 다음에 4번 294면 어디예요? 신용산입니다. 05 당좌 예금이에요. 00432 432번째라는 거고요. 체크 기호는 5다. 근데 신용상 지점까지는 맞았는데 4325번 이게 틀린 거죠. 왜? 마지막은 체크 기호 난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은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부족한 결과로 벌어진 일이다. 다음 사례에서 S사에게 필요한 사고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S사 아이돌 그룹 흥행 실패입니다. 아이돌 열풍이 부는 만큼 사실 이런 제목은 중요하죠. 그죠? 제목은 중요합니다. 이게 뭐 문제 해결 능력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도 큰 틀에서 보면 독해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목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아이돌 열풍이 부는 만큼 K-팝 신인 아이돌들이 대거 등장했다. 엄청 많이 나왔죠, 실제로. 거의 음악 프로그램, 좀 옛날에는 성인 가요도 부르는 분들도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요. 무조건 아이돌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그죠? 키도 다 크고요. 다 날씬하고요. 그죠? 노래도 비슷해요, 심지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등장했다. 이에 연예기획사 S사 역시 자신의 회사를 대표할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켰고, 다른 회사들처럼 외모와 몸매 모두 특출난 아이돌들로 그룹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 아이돌들 역시 외모와 몸매 모두 특출났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다 비슷하니까요. 틀리면 오히려 외모적인 부분이나 몸매적인 부분에 특출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개성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었다면 더 띄었을 텐데 눈에. 자, 그러던 와중 경쟁사인 Y사 역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켰는데 이들의 외모는 일반적으로 데뷔해오던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상의 이미지가 아닌 각자만의 개성이 뚜렷한 외모의 그룹이었다. 그 결과 굉장히 이슈가 되어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됐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필요한 사고는 뭐냐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아이돌이다라고 하면은 몸매, 외모에서 특출난 사람만이 아니라 개성이 뚜렷한 것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4번 발상의 전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일일이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땡땡회사는 현재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A 제품의 판매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다음 A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때 A 제품의 판매 이익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현재 22,000원에 판매된다는 얘기는 원가가 22,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판매가가 2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원가 대비 몇 퍼센트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어찌됐건 간에 2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판매가라는 것은 정가거나 할인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원가 그대로 팔진 않으니까 처음부터 장사가 안 돼야 할인하던가 장사가 잘 돼서 정가를 붙이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A 제품 정보를 좀 보게 되면 개당 소요 비용이 있습니다. 개당 소요 비용이 재료비가 2,500원, 생산비가 4,000원, 광고비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토탈 재료, 생산, 광고비에 들어가는 돈이 개당 7,500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S 관련 사항은 고객의 무료 AS 요청 시 회사는 1회당 3,000원을 부담해야 돼요.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S 요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1,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료 AS는 구매 후 단 1회에 한해 제공된다. 판매되는 제품 중 무료 AS가 요구되는 제품의 비율이 15%입니다. 15%. 판매 이익은 판매량, 가격, 그 다음에 에다가 재료비, 생산비, 광고비를 빼고 그 다음에 AS 부담 비용 곱하기 AS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어진 대로 해야죠. 됐죠? 왜 더하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야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1번. 이익을 가장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재료비를 25%. 일단은 현재 재료비가 2,500원이에요. 맞죠? 2,500원인데 지금 재료비를 얼마? 25% 감소한대요. 그럼 감소하는 금액은 이 0.25는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500, 4분의 2,400 더하기 100 이러면 4분의 2,400이 600이죠. 4분의 100은 얼마예요? 25. 625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625원이 추가 이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2번은 생산비를 10%? 생산비 10%면 가볍네요. 400원이죠. 다음 광고비를 50%? 광고비 50%면 얼마예요? 1,000원에 50%니까 500원이 추가 이익이 잡힙니다. 자, 현재까지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AS 부담 비용을 20% AS 부담 비용을 20% 감소시킨다. AS 부담 비용이 20% 감소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S 부담 비용이 얼마예요? 3,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20% 줄인다는 얘기죠? 600원입니다. 600원. 끝났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왔지가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가. 됐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4번,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5번 세트형 문제고요.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는데 이런 문제는 흔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겁니다. 다음은 I은행의 출장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실비 1급, 2급 실비 숙박. 항공은 실비예요. 숙박은 1박 기준으로 1급, 2급이면 실비, 3급이면 8만 원, 4, 5, 6급이면 5만 원입니다. 됐죠? 교통비는 서울, 경기가 1일 만 원, 나머지 지역은 1일 15,000원. 일비는 일당 3만 원. 이건 정액이에요, 정액. 이런 걸 정액이라고 합니다.
정액. 이건 지역별 정액이죠. 됐죠? 그 다음에 1, 2급은 실비지만 3급부터는 역시 정액입니다. 얘는 실비예요. 실비고. 됐죠? 그러니까 실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왜냐면 실비는 나온 금액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정액은 그 급수에 맞게 주면 되는 거죠. 2급 이상 차이 나는 등급과 출장을 동행하게 된 경우에는 높은 등급이 묵은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한다. 자, 1급과 만약에 3급이 같다. 그럼 1급과 6급이 같다. 그러면 1급 비용을 준다는 얘기죠.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 차장, 과장, 주임의 출장비는 이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순으로 차등한다. 자, 그럼 일단 1, 2급은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묶었죠. 그러고서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순으로 차등. 부장부터는 1비 10,000원씩 감소. 출장비 1비가 10,000원씩 감소해요. 자, 그러면은 요 1비에서 바뀐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1비가 10,000원씩 감소. 부장부터. 자, 보겠습니까? 1비 자체를 지금 출장비에 대한 내용이 출장 여비, 출장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장 여비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출장비는 이렇게 차등하다 그랬습니다. 이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차등하다. 차등하다? 차등하다? 차등한다는 것 같아요. 부장부터는 1비 10,000원씩 감소. 그러면 요 1비라는 것이 10,000원씩 빠진다, 이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일단 1번.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간 비과장의 총 비용은 같은 객실에 묵는다면 비용이 항상 같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일단 항공료가 듭니다. 실비가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총 비용은 같은 객실에서 묵는다면 비용이 같다. 같은 객실. 자, 일단은 항공료가 비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네들 다 더한 값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비가 바뀌면은 그 기준 금액, 여기 정액이 있다 하더라도 실비가 더해지니까 실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됐죠? 틀렸다. 2번 서울 경기 지역으로 C차장이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면 비용의 출장비는 20만 원 이상이다 그랬는데 일단은 1박 2일이니까 잠은 잡니다. 잠은 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은 그 C차장이면 4급입니다. 4급. 4급이면은 숙박료는 얼마 받는 거예요? 숙박료는 5만 원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 교통비는 서울 경기이기 때문에 10,000원. 10,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1박 2일이니까 2일로 쳐야 되죠. 그래서 5 더하기 2만 원입니다. 10,000원인데 이틀이니까. 그 다음에 1비는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 3만 원. 요게 좀 애매하네. 요 조건이 되게 애매하네요. 요거. 부장부터 1비 10,000원씩 가면서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1비가 10,000원씩 가면서 여기가 지금 3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만 원, 10,000원, 이렇게 얘가 2만 원이 돼야 되는데 2만 원이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3만 원씩 2일이니까 6만 원 받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비인데 식비를 2일이니까 4만 원이 더해줘야죠.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자, 이거 애매하네요. 요 말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이 안 되죠. 다음 3번. 같은 조건으로 출장을 간다면 이사장이 이사보다 출장비를 더 많이 받는다? 이사장과 이사는 묶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다음 4번. 이사장과 출장을 가게 된 A 대리는 이사장과 같은 호텔, 같은 등급의 객실에 묵을 수 있죠. 왜냐면은 누구예요? 이사장과 대리입니다. 이사장하고 대리는 끝과 끝이니까요. 2급 이상 차이 나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부장과 차장이 함께 9박 10일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부장과 차장은 일단 급이 달라요. 3급과 4급이고요. 부장과 동일한 출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차장의 호텔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 차장이 원래 묵을 수 있는 호텔보다 얼마가 저렴하냐? 그랬습니다. 숙박 비용이 3급은 4급보다 3만 원이 비싸요. 3만 원. 맞죠? 3만 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3만 원어치. 그 다음에 9박이잖아요. 9박. 9밤을 잤기 때문에 3, 9, 27. 답은 3만 원입니다. 이거를 굳이 부장이 얼마냐, 차장이 얼마냐를 구해서 빼지 마시고 애초에 9만 원 차이예요. 매일 9만 원 차이기 때문에 3만 원 차이기 때문에 9일이면 27만 원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야죠. 가볍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6번은 명제입니다. 명제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그러면 P이면 R이다. 요게 3단 논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중간에 P이면 R이다로 결론 내지 말고 한꺼번에 갈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P이면 Q이면 R이다. 시각적으로. 한 번에 보이게끔. 왜냐면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이거의 대우가 뭐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의 대우는 not R이면 not Q이다. 그래서 이거의 대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의 대우는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예요. 저희 세트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 문제는 축산업이 발전하면 소득이 늘어난다. 그럼 굳이 이거를 P, 축산업이 발전한다. Q, 소득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 문자만 따요. 축산업이 발전한다. 축이면 소득이 늘어난다. 해외 수입이 줄어들면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 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써요 그냥. 또는 X. 또는 해외 수입이 늘어난다를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물결. 됐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해외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축산업이 발전한대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외 수입이 줄어들면 축산업이 발전하고 축산업이 발전하면 소득이 늘어난다. 이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이거이면 이거이다. 아니면 이거의 대우. 소득이 줄어들면 해외 수입이 늘어난다. 그죠? 이거 반대가 돼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해외 수입이 줄어들면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P면 Q이다, Q면 R이다. 결론 P면 R이다 형태로 간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답은 4번이던데.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기본이니까요. 자, 다음 좀 뒤로 가세요.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트형 문제 11,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 우리 문제 해결 능력, 상황 제시형,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요. 이 상황 제시형, 이런 문제 유형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원 관리 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여비 정액표가 주어져 있네요. 가군, 나군, 다군, 항공운임, 철도운임, 점점점, 숙박비, 실비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실비고, 실비, 숙박비가 실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얘는 실비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맞는데 상한액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상한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한대인 거고요. 됐죠?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 실비 단가. 이거는 이제 그 1인당 상한액이고요. 항공 운임부터 그 다음에 숙박비까지 제한을 둡니다. 숙박비. 자, 그러면은 실비 단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한대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서 숙박 1박당 실비라고 했는데 가구는 실비. 근데 없던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숙박비가 15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선박운임 여기 50만 원인데 선박운임 1등급 실비로 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이렇게 가야 간단한데 이걸 굳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정신없는 문제이긴 해요. 난이도가 높다는 건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문제에서는 A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온 A 부장의 출장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 부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여비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좀 볼게요. 출장 내역을 봤더니 2박 3일 동안 가군입니다. 체크해 볼게요. 2박 3일이에요. 숙박은 2. 일당으로 계산하는 일비나 식사비, 식비, 일비, 그 다음에 운임비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3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가군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은 첫째 날, 셋째 날. 항공 두 번 탔습니다. 항공. 그 다음에 철도는 첫째 날, 둘째 날. 두 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은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사용. 이렇게 봐야 되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부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여비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가는 거예요. 최대치. 그러니까 가군에 간 항공 운임이 지금 100만 원인데 항공은 왕복이잖아요. 왕복. 됐죠? 그래서 항공이 이 항이 아니라 항공 맞네요. 항공.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 곱하기 2가 들어가야겠습니다. 2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이 철도입니다. 철도는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러니까 7 곱하기 2. 7 곱하기 2. 자가용은 뭐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20만 원인데 3일 동안 썼어요. 네네. 됐죠? 그 다음에 항공 됐고 철도 됐고 선박도 있네요. 선박은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선박은 빼야지 그러면. 선박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는 이용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비가 15만 원이 풀입니다. 그죠? 그럼 15만 원에다가 곱하기 2 해야 되죠. 숙박비. 이거죠. 그 다음에 일비도 봐야 됩니다. 일비. 자, 일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인당 2만 원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식비도 있습니다. 식비는 2.5네요. 됐죠? 자, 일비, 그 다음에 철도, 숙박, 식비, 자가용, 항공 다 썼습니다. 요걸 다 더한 게 값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뭐 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2를 곱하는 것끼리 묶고 3을 곱하는 것끼리 묶어서 계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다 계산해 볼게요. 30, 36. 자, 7.5니까 43.5.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214, 60. 자, 정리해 보면은 3, 1, 맞죠? 31이죠. 31, 7, 317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 문제인데 12번이 왜 문제냐면 12번은 지금 영업팀 3명이 각각 다른 군으로 출장을 갔다 그랬어요. 맞죠? 그랬기 때문에 이 각각 다른 군으로 간 것을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죠? 하지만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왜 방법이 있냐면 영업팀 3명이 이 문제에 특화된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얘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걸 한 거예요. 다만 지역이 달랐던 거죠. 군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마다 금액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박 2일 동안 출장을 간다. 공통. 비용은 맥시멈이고요. 항공은 첫째 날 이용 다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선박은 둘째 날. 기차는 매일. 버스도 매일. 자가용은 매일. 나구는 서울. 다구는 제주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는 어디예요? 가. 자, 이게 나랑 다를 준 거는 뭐냐면 지역마다 주어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를 보시게 되면 가가 지금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첫 번째는 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 첫 번째 등장했던 게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자, 1박 2일이고 맥시멈으로 받는 거예요. 맥시멈.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항공운임으로 갑시다. 항공운임이면은 일단은 비행기는 첫날에만, 항공은 첫날에만 이용한다고 했어요. 첫날. 그러니까 가는 100만 원이에요. 맞죠? 나는 어떻게 돼? 나는 50만 원입니다. 맥시멈. 다도 5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박은 둘째 날에 이용한대요. 그럼 선박의 비용이 맥시멈이 얼마냐면 50만 원이랑 20만 원이죠? 다 공통이에요. 지금쯤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쯤 어떤 눈치를 채냐면 일단 가나다에서 가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되는 경우도 있고 합친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가를 다 구한 다음에 나를 또 다시 처음부터 구하고 달을 다시 처음부터 구하지 마시고 애초에 하나의 기준을 잡습니다. 가나 다 중에 하나를 잡아요. 잡고 이 값과의 차이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요? 가가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를 기준으로 다 구한 다음에 이 값과의 차이를 따지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면 방금 했던 것처럼 항공료 있죠. 항공료. 항공료에서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선박에서 30만 원 차이가 나요. 됐죠? 그러니까 가를 다 더해. 그다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차이만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말고 또 뭐 있어요? 또 보자면 기차는 매일 이용했다. 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 운임이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 7만 원이면 14만 원이잖아요. 철도 운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얘가 6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을 빼면 되는 거라고 그냥. 8을 빼시면 돼요. 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는 매일 이용했다. 버스 운임이 1,500원이에요. 1,500원. 매일 이용하니까 3,000원? 그건 공통이네요. 공통인 거는 변화를 줄 필요가 없죠. 됐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가용도 매일 이용했다. 자가용은 공통입니다. 공통인 건 변화를 줄 필요가 없죠. 됐죠? 변화를 줄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자가용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항공, 철도, 선박까지 봤고 자동차, 버스와 자가용까지 봤고요. 1비 봐야지 1비. 1비는 얼마예요? 1비는 공통입니다. 1비는 모두 다 4만 원입니다. 공통인 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식비. 식비는 5만 원이죠. 5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식비까지 받고 숙박비는 가는 실비입니다. 15만 원이죠. 15만 원. 15만 원. 그 다음에 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서울 상한액이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만 원 받아야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다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식비가 다르네요. 식비가 5만 원이고 얘가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었네요. 4만 원. 다릅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해도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를 구한 다음에 금액의 차액만큼을 빼주는 게 낫다고. 왜냐면 이 차액은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4만 원이 빠지네? 이틀 동안 했으니까 8만 원이겠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228.3. 그 다음에 139.3. 130.3. 자,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이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497만 9천 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